안녕하세요. 이 이야기는 정말 친한 제 친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.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. 제 친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전 마을버스를 타고 동네에 있는 큰 마트로 가고 있었습니다. 게임 CD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. 버스에 타니 동네 문구사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. 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. 그렇게 10여 분 정도가 흘러 마트에서 내리는데 아주머니도 같이 내리셨습니다. 전 마트에 장이라도 보러 가시나 보다 하고 게임 CD를 사며 이것저것 구경을 했습니다. 그러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우연인지 아주머니도 저와 같이 버스에 올라타시더군요. 전 인사를 또 드리기 어색해서 그냥 앉아있다가 동네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그런데 뒤쪽에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군요. 아주머니에게 다가가기 전에 아주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아까 인사 못해줘서 미안하대.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에 과자 한 봉지를 쥐어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의 표정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그런 표정인 겁니다. 뭔가 이상했지만 전 과자를 받아서 기쁜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갔죠. 그렇게 금세 아주머니 일은 까맣게 잊고 게임 CD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. 피곤이 몰려와서 슬슬 자야겠다 생각하며 불을 끄는 순간 밖에서 쿵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. 저는 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밖을 쳐다봤지만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은 밖은 정말 고요했습니다. 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번엔 바깥쪽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저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침대 밑에 있는 목검을 빼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의 3층에서 살았는데 밖은 고양이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새벽 공기만이 감돌더군요. 아까 그 소리는 뭐지? 하며 몸을 뒤로 돌리는 순간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. 밤이라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. 조심히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분이 쓰러져 있더군요. 전 급히 경비실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경비 아저씨도 놀라서 신고를 했습니다.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가렸는데 뒤쪽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. 돌아본 그곳엔 문구사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. 아주머니, 안녕하세요.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? 부탁이요? 어떤 부탁이신데요? 아줌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옷 좀 챙겨서 나오면 안 되나?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은 정말 이상했습니다. 눈에는 초점이 없고 언뜻 보기에 매우 화가 나고 무서운 얼굴이었죠. 전 어린 마음이 무서워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듯한 그런 표정으로 애고 어른이고 다 똑같네. 다 죽어버려야 돼. 그렇게 쌍욕을 퍼부으시더군요. 전 정말 어이가 없고 무서워서 아까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곳엔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더군요.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누군가 투신 자살을 한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.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로 자살한 사람이
문구사 아주머니란 말을 들은 겁니다.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군요. 아까 내가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었는데 뭐지? 대체 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거야? 땅바닥이 빙글빙글 돌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습니다. 제가 본 두 명의 사람 중 한 명은 정말로 문구사 아주머니였고, 쓰러진 다른 여성분은 자살한 아주머니를 본 충격에 기절을 했다더군요. 전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이불을 덮어 썼고, 두려움에 떨며 제가 겪은 일을 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.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눈이 스르르 감겨오더군요. 그렇게 막 깊은 잠에 들려는 찰나, 순간 몸에 한기가 확 느껴집니다.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. 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몸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죠. 그렇게 눈을 살짝 떠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갑자기 제 방 베란다 쪽에서 희미하지만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. 전 기겁을 하며 눈을 꽉 감고 덜덜 떨고 있었죠. 그런데 베란다 문이 열리는 그 소리가 들리더니 맨발로 방바닥을 밟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.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젠 앞쪽에 서 있다는 게 느껴졌죠.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도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더군요. 전 조심스레 눈을 떴고 봐선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. 제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목이 옆으로 꺾인 문구사 아주머니가 절 보며 정말 끔찍한 표정으로 씩 웃고 계시더군요. 저는 몸에 힘을 줘서 겨우 입을 뗐습니다. 있는 힘을 다해 엄마를 부르자 엄마가 놀라서 달려오시더니 절 토닥여 주셨습니다. 전 울며 불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엄만 그런 저를 달래시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꽉 껴안아 주셨습니다. 전 엄마 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죠. 아침이 돼서 절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. 어제의 일이 생각이 나서 소름이 확 돋더군요. 전 숨을 고르고 밥을 먹기 위해 거실 쪽으로 나갔습니다. 그런데 식탁에 앉으니까 엄마가 절 보며 어제 왜 엄마 방에서 잤냐고 물으시는 겁니다. 엄마, 뭔 소리고? 어제 엄마가 내 방에 와서, 어? 생각해보니 어제 엄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. 친구분들과 찜질방에 가신다며 집을 비우셨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무려 2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평범한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봤던 문구사 아주머니는 대체 뭐였을까요? 그리고 절 달래며 안아주었던 엄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?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문구사 아주머니 남편분이 외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더군요. 그 남편분도 며칠 뒤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.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